오늘 할 내용은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예, 시리즈. 예,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시리즈. 주체성 있게 당당하게 살아. 예, 뭐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124쪽에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뭐 시키고 뭐 다들 이렇게 한다 그러고 뭐 너도 그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들었던 생각이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왜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남이 시킨 대로 산다는 건 그 사람 뜻대로 사는 거고 그러면 뭐 그 사람 인생을 내가 살아주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거 이상의 성공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 삶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제 삶을 제 뜻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예,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예. 자, 오늘은 그런 어떤 주체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뭐 말씀드릴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이 책에 나온 제목 하나, 소제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훈수꾼은 바둑을 책임지지 않는다. 자, 이런 소제목이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얘기를 해보죠. 갑돌이가 동네 어귀 정자에서 한가롭게 친구와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많은 사람이 지나갔죠. 이제 동네 어귀니까. 그럼 지나가다가 뭐 바둑 둔 거 보고 있으니까 훈수삼아 한마디씩 던지죠. 한참 바둑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마침내 대마가 잡힐 위기에 몰린 갑돌이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있던 한 노인이 한 점을 가리키며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여기에 놓으면 바로 뒤집을 수가 있어. 이에 갑돌이가 그 말을 믿고 돌을 확 놨는데 이에 몇 수 만에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제 진 거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갑돌이가 그 노인한테 대차게 대듭니다. 그러자 노인은 뭐 이래저래 뭐 그냥 그래도 뭐 나도 잘 몰랐다 뭐 헷갈렸나 보다 뭐 이렇게 막 변명을 들어놓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내 바둑이냐? 네 바둑이지. 인생도 어찌 보면 이런 한판의 바둑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뭐 훈수꾼 노릇을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뭐 예를 들면 애 하나 낳으면 하나만 낳으면 외롭지 않겠냐 하나 더 낳아라 뭐 야 어떻게 셋이나 낳았냐 요즘 뭐 애들 요즘 뭐 취업도 안 되는데 셋이나 낳아서 너 그 학교 어떻게 될래 뭐 자기가 될 것도 아니면서 뭐 이런저런 훈수를 두죠. 자, 그런데 이제 내 바둑에 자신이 없으면 훈수꾼 말에 휘둘리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문제 생기 마련이죠. 인생도 똑같죠. 자, 이 인생이나 바둑이나 비슷해서 온갖 훈수꾼들이 와서 이런저런 훈수를 둡니다. 예. 근데 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생기냐? 왜 생기냐? 첫째, 이들 훈수꾼의 실력이 이창호인지 18급인지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열심히 시킨 대로 했는데 바둑을 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훈수꾼 말을 먼저 들을 게 아니라 이 훈수꾼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둘째, 훈수꾼의 실력과 상관없이 바둑의 승패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사실 훈수꾼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쉽게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뭐 여기 둬라 저기 둬라 뭐 자기 바둑 아니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바둑은 내 바둑이고 훈수꾼들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도 바둑처럼 수많은 훈수꾼이 등장합니다. 이들 훈수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별로 영향력 없는 훈수꾼들입니다.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연예인들, 내가 별로 뭐 탐탁지 않게 여긴 친구들, 내가 믿지 않는 종교들, 그런 것들이죠. 둘째로 아주 영향력 큰 훈수꾼들입니다. 부모님, 아내, 이런 가족들, 아니 의사나 과학자 같은 전문가, 아니면 정치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너무 크죠.
근데 영향력 있는 훈수꾼들이라고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바둑만큼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둑에는 아마도 있고 프로도 있고 단수도 있고 승률도 있지만 인생에는 아마도 프로도 승률도 단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훈수를 두는데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데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우월하게 전문가라거나 인생 10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바로 이런 인생의 특성 때문에 유사 이래로 이제 수많은 지도자나 종교인 전문가들이 한동안은 믿을 만한 훈수꾼이었다가 마침내 알고 보니까 엉터리 허풍꾼, 사기꾼이라는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훈수를 아예 듣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는 훈수꾼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첫째,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나 전문가들이 과연 그만한 능력이나 진실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말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직접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둘째, 훈수꾼을 참고하되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나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결코 훈수꾼들에게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수많은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뭐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책임져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사기꾼일수록 더 그런 법입니다. 누구도 내 바닥을 책임질 수가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꾼들에게 당해 재산과 시간과 인생을 다 날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주체성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라는 거죠. 강의 상담하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저는 뭔가 할 때마다 누구한테 이렇게 묻지 않거든요. 저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 방법이 꼭 최선이냐? 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라면 끓이는 걸 예로 들어보면은 저희 집사람이 라면 끓이는 거 보면요. 그 라면 그 봉지에 뭐 물을 얼마만큼 뭐 컵 뭐 2컵 반 넣고 뭐 저쩌고 뭐 3분 끓여서 뭐 저쩌고 꼭 그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하고. 그럼 저희 집사람 보면은 범생이라서 그런지 그거 그대로 꼭 지키거든요. 근데 저는 제 평생 라면 끓일 때 거기에 나온 그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굳이 거기 있는데 해야 되냐? 그렇다고 꼭 뭐 맛이 있다는 보장이 있냐? 이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도 제 맘대로 넣고 대충 넣습니다. 저는 대충 넣고 그 다음에 뭐 1분 끓여라 2분 끓여라 그거 듣지도 않고 저는 면발 보면서 좀 익은 것 같으면 그냥 끄집어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이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더란 거죠. 근데 왜 저는 이렇게 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뭐 누군가가 최고라고 해도 그 사람도 여전히 모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결국 내 삶의 상황에 내 삶이라는 내 상황에 맞는 답은 내가 찾아야 된다 이거죠. 처한 상황이 같아도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은 참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고 많이 자유롭게 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바로 이제 질문을 다르게 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최선이야? 뭐 내가 더 바꾸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진리가 궁극의 보편성과 절대성이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내 삶에도 진리가 깃들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맞아요, 맞나요,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되는 지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진리일 뿐 나의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편성을 지닌 진리를 할 수 있겠나 이거죠.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나도 내가 갖고 있는 진리를 찾으면 되는 거지. 왜 남한테 물어야 되냐 이거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게리 크레이그, EFT 창시자 게리 크레이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My way is a way, not the way. 뭐 번역하자면 나의 길은 하나의 길이지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꼭 그 길이 아니다 이거죠. 예. 저는 이 말 듣고 게리 크레이그의 이 말 듣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게리 크레이그가 이 말을 했을 때는 EFT 하는 법에 대해 설명한 거거든요. EFT 할 때 꼭 내가 하는 대로만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건데 하지만 이건 모든 것에 저는 이게 통용된다 생각합니다. 예수의 길도 하나의 길이고 부처의 길도 하나의 길이고 마호메트의 길도 하나의 길이고 공자의 길도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꼭 이 길만이 그 길이 아니란 거죠. 그런데 수많은 종교인들은 마치 자기들의 길만 길인 것처럼 신도와 추종자들을 협박해가지고 오히려 거짓 진리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떤 길도 독점될 수 없는 하나의 길이고 하나의 길일 뿐이고 모든 길이 그 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아서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길을 갈 때 그래야지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나를 구원하는 자는 나일 뿐이다. 저 스스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나를 구원하는 자는 나일 뿐이다. 나의 길과 나의 진리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나의 진리와 삶을 타인에게 구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 최진실 씨가 죽기 전에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인기를 얻지 못할까 두렵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진실 씨가 죽고 난 뒤에 추모 열기를 보면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녀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았는데도 최진실 씨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왜 그랬냐? 오직 진정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 나 자신에게 자기 인정과 자기 사랑을 잘 못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너무 무의미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세상과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꿔서는 안 될 단 한 가지는 자기 인정입니다. 이게 곧 주체성이죠. 요거는 이제 손날점 두드리면서 이제 화근으로 해보죠. 자,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며 나의 길은 가장 소중하다. 내가 나의 길을 갈 때 이 우주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수많은 야생화로 인해 들판이 찬란하게 빛나듯 모두가 가는 나만의 길로 인해 세상이 다양해지고 우주가 풍성해진다. 나의 실패도 성공만큼이나 내 인생을 또한 이 우주를 풍성하게 한다. 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른바 세상의 스승들에게 되냐고 맞냐고 묻지 말고 각자 자신의 길을 굳굳이 자신감 있게 가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며 나의 길은 가장 소중하다. 손날점 들이면서 따라해 보시죠. 내가 나의 길을 갈 때 이 우주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수많은 야생화로 인해 들판이 찬란하게 빛나듯 모두가 가는 나만의 길로 인해 세상이 다양해지고 우주가 풍성해진다. 나의 실패도 성공만큼이나 내 인생을 또한 이 우주를 풍성하게 한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이른바 세상의 스승들에게 되냐고 맞냐고 묻지 말고 각자 자신의 길을 굳굳이 자신감 있게 가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주체성이 성공이고 돈이다. 예. 많은 분들이 착각한 게 있는데, 나 혼자 주체성 있게 살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많은 부모와 선생님과 언론들이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과 부모와 대통령이 시킨 대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절대로 튀지 않으면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길은 너무도 경쟁이 치열해서 레드오션이라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평범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최소한 몇백 대 1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명을 제칠 수 있는 탁월함과 비범함이 필요해집니다. 한마디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비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냐 이거죠.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이거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기려고 하는 우둔한 짓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카지노에서 돈 따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잘해봤자 본전치기고 하면 할수록 돈만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인들을 위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성공의 법칙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열심히 살지 말고 재밌게 놀아라. 두 번째, 자격증 따지 말고 자격증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셋째, 남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번째, 남의 말 듣지 말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라. 다섯 번째, 다들 하는 일은 하지 말고 나만의 일을 쭉 하라. 여섯 번째, 돈 때문에 하지 말고 그저 좋아서 하라. 그저 좋아서 하라. 일곱 번째, 남들이 좋다고 하면 무시하고 내가 좋다고 느끼면 하라. 여덟 번째, 남들이 뜯어말려도 나는 절대로 성공한다고 믿고 그냥 쭉 하라. 아홉 번째, 좋은 대학 가지 말고 원하는 대학에 가라. 열 번째, 전망 좋은 직장 가지 말고 좋은 느낌을 주는 직장으로 가라. 11번째, 남들이 말리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기필코 해보라. 적어도 이에 관한 모은 기를 써서라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성공법칙 듣고서는 그럴듯한데 하면서도 찜찜해 할 겁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한다 돼? 자, 그래서 여기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SBS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의 한 연구소가 1960년에서 80년까지 1300명의 아이비리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에 따른 부의 축적도를 조사했습니다. 1245명, 그러니까 83%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했고 255명, 17%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20년 뒤 이들 중에서 101명의 백만장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0명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고 오직 1명만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돈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이 안 됩니다. 성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성공을 못합니다. 돈 쫓아가면 돈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엄청 얘기하면서 다들 이거 잘 실천 못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저기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7,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한창 펀드가 막 다들 펀드 안 들면 손해볼 듯한 펀드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향에 내려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요즘 펀드가 돈이 된다며 그래서 나도 3천만 원 펀드에 넣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뭐 보험 아줌마 꼬드김에 넘어가서 변액보험에 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천만 원 넣어놓고 이제 목돈 들어올 거라고 환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세상 물정이 그렇게 얻은 건 아닌데 주식은 전혀 모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이걸 펀드에 투자를 한 거죠. 그 말 듣는 순간 딱 생각나는 말이 있더라고요.
시장 아줌마들까지 주식 얘기를 꺼내면 주식에서 발을 빼라. 이 주식의 경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이제 펀드 몰락했구나. 우리 엄마까지 저렇게 펀드 얘기하고 있으니 이제 망하겠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지나자마자 펀드가 대폭락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생돈이 3천만 원 이제 1,500만 원이 됐다고 뭐 어떡하냐고 뭐 해약을 해야 되냐 민원을 넣어야 되냐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바로 자 보십시오. 돈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 안 되죠. 사람들이 돈에 관해서 또 주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남들이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을 해야 돈을 버는데 남들 다 하는 걸 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 이거죠.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동생도 펀드 이거 했다가 이제 완전히 손해봤는데 제 동생도 그때 이 무렵에 펀드 변액보험에 돈을 꽤 많은 돈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10년을 딱 넣었는데 10년 넣고 찾아보니까 딱 원금이더래요. 차라리 은행에 넣었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건데 그러면서 엄청 허탈해 하더라 이거죠. 자, 남들이 다 돈 된다고 하는 건 절대 돈이 안 됩니다.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들 남들 하는 거 따라하면서 돈 벌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 그때 저희 어머니나 제 동생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생각했더라면 당연히 펀드 안 들었을 테고 뭔가 다른 걸 했겠죠. 그러면 그것만으로 돈을 적어도 손실은 안 보고 돈도 조금 대박은 아니더라도 손실은 안 보고 뭔가 그 돈을 또 딴 거에서 돈을 좀 만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체성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1가지 성공의 법칙 열심히 살지 말고 재밌게 놀아라.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학교 공부만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학교 공부는 학점을 기본적으로 따야 되니까 했지만 그 외에 제가 호기심을 느끼는 것, 재미를 느끼는 온갖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책 쓰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 바탕이 다 학교에서 시키지 않은 것을 한 덕분에 한 거거든요. 결국 재밌게 논 덕분에 지금 먹고 사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자격증 따지 말고 자격증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저는 평생 남의 밑에서 자격증 따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공부 혼자서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저는 EFT 가르치느라고 자격증 비슷한 거 서티 수료증을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됐죠. 저는 안 땄는데 자격증 안 땄는데 자격증 주는 사람이 되니까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남 하는 대 하지 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건 제가 저렇게 살아왔던 건 이제 다 아실 테고. 네 번째, 남의 말 듣지 말고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라. 네 번째는 직관과 영감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저는 EFT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쫙 들었거든요. 직관적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결국 그렇게 해서 지금 EFT로 이제 전문가가 됐지만 근데 그때 EFT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 들었더라면 저는 지금 EFT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제 안에 저희 직관에 귀 기울인 결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다섯 번째, 다들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나만의 일을 쭉 하라. 그때 제가 EFT 하려고 하니까 다들 말리더라고요. 한의사 그걸 왜 하냐. 말리는데 했잖아요. 지금 잘 됐잖아요. 여섯 번째, 돈 때문에 하지 말고 그저 좋아서 하라. 이것도 처음에 EFT 할 때 그게 어떻게 돈이 되냐. 다들 말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효과가 좋고 좋은 게 왜 돈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돈이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남들이 좋다고 무시하고 내가 좋다 느끼면 하라. 이건 아까 펀드 얘기했잖아요. 펀드 보험 저는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왜냐 남들이 좋다 하면 저는 다 무시합니다. 왜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요 알고 보면 나한테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건 내가 알아야지. 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거면 너 혼자 다 하지 왜 나한테 가져오냐 이거죠. 결국 뭐냐 내가
자기들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나한테 권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8번째, 남들이 뜯어 말려도 나는 절대 성공한다고 믿고 그냥 쭉 하라. 예,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좋은 대학 가지 말고 원하는 대학 가라. 요것도 뭐 비슷한 얘기고. 자, 제 삶의 경험이 이걸 다 증명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성 있게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 삶을 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주체성과 당당함.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